안녕하세요. 송재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장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주간에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의 이제, 긴축이 앞으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는 내년 정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이제 이번 처음으로 13개월 만에 네, 5.1%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들,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 넘어서 AMD까지 AI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내년에 20억 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더 발생한다는 점이 상당히 커져 있었고요. 또 10월 달 말에 기준에 나오는 이제 반도체 D램 쪽의 고정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15%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결국은 시장의 흐름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 실적으로 앞으로 이익이 더 회복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과도하게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승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결국 뭐 주도주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이익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지면 결국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면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지난밤에 또 네, 미국의 국채금리도 좀 급락이 나오면서 성장률이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고요. 오늘 제목대로 AI 반도체 다음 후속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께 2000지를 넘어서 AI 반도체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또 말씀드렸었죠. 뭐 이오테크니스 69,000원대, 하나마이크론도 10,000원, STI도 12,000원, 13,000원. 한미반도체, 엘리트리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 78%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진테크 같은 어떻게 보면 선동 공정에 있는 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잘 또 이번에 어려움 겪었으니까 이기는 기회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우리 흐름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한, 시향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FOMC에서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지금, 3반기 정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원래는 연준의 위원들이 지금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히면은 인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경기 침체가 신호 오면 이제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좋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당 수입 그 임금도 좀 어떻게 보면 전월 대비해서 둔화되는 모습 보였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지난번에 10월 달에 시장 이제 급락 배경도 전쟁도 있었지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긴축을 오래 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33만 명 정도가 이제 나오면서 우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수정치죠. 29만 7천 명으로 이제 조정했고 이번에 1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미국은 소비에서 모든 그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뒤에가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이 포커스로 하나 이제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결국은 미국 연준이 정책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물가하고 이 고용 지표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왜 생깁니까? 네,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이 중요한 겁니다. 물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고용 지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흐름도 나왔고 특히 15만 명으로 그때로 이제 예상치를 하였는데요. 여기 중에 5만 명은 정부에서 고용한 수치이기 때문에 더 시장은 더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 시장이면서 미국이 좀 강한 모습 보였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3.9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시장이 이제 싫어하는 게 이제 긴축이 강화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오래 갈 것이냐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주도 2000지
뭐 로봇이라든지 관련 성장주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달러 부분에서 이제 달러, 네, 결국은 이제 돈의 흐름이잖아요. 안전자산이 하겠는데 달러가 하락을 시작했고요. 105달러 정도의 인덱스가 105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빠졌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미는 소식이고,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게 10년물 국채금리였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오면서 4.5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4.3대에 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랬었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이제 예상치 나오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올라오니까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결 배경도 간접적으로 이 반영이 된 거고요. 알파 이온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거, 시중금리 올라와 버렸으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이 올라오는 상승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도 상대적으로 20을 넘어가면 변동이 상당히 커지는데 14.91로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전쟁 때문에 부담을 줬던 원유 가격이 8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90달러까지 반등했다가 80달러로 떨어지는 흐름도 있어서 상당히 네, 물가라든지 네, 이런 부분하고 고용까지 시장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간단히 체크해보면 1.38% 정도 상승했고요. 너셀 2000이 이제 중소형 성장 쪽이 많은데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좀 좋게 나왔냐면 이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게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에 AMD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네,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론 메모리 쪽도 3%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소부장들, 반도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에 은행주들이라든지, 네, 또, 네, 금리 내려가니까 부동산 쪽 흐름에서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여행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국 소비자와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핵심은 우리나라 가장 밀접한 반도체 쪽에 반응을 했다는 점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체크해보면 추가적으로 AM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이 점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돌아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해가지고 연결되고 있어서 이제 소비자 지금 그동안 지금 그 부분에서 유가 때문에 좀 이제 혹시나 이제 좀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부분인데 유가가 참고상을 보니까 이제 90불까지 갔다가 지금 80불까지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목표라는 게 이제 연말에 3.3, 내년에 2.4 정도죠. 지금 전쟁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상향됐었는데 일단은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제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년 정도의 흐름에서 이제 금리 인하 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장은 지금 조금만 이제 스탠스가 변하면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봤을 때는 연준도 이제 연준 파월 의장도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약간 이제 비둘기파이적인 반응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보면 하나 체크해 볼게요. 해외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게 주황색 선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상당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대만하고도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하고 비교하더라도 보면 나스닥은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내부적인 부분은 이제 그 신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 보죠.
네, 내부적인 부분들, 공매도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네,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신용이 이제 16조 원대였는데, 최근 이제 코스닥 중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한 8천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대체 잔고가 좀, 네, 이전처럼 강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좀 다행인 점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인이 컸죠. 미수금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보면, 가격 패턴을 보더라도 이제 다시, 흐름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파생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지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미국의 국채도 헤지펀드가 매도를 하고 있어서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금처럼 좀씩 완화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채금리 동향에 따라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연결되고 있어서 일단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외국에서 나온 자료 보면 12월은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9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 안에 현재 금리보다 인하할 가능성이 85%까지. 그래서 이제 참고상으로 한번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게 실적으로 이제 금리를 네, 동결하고 나서 이제 인상하고 나서 얼마나 유지했냐면 7개월 정도 유지하고 나서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지금 10월, 11월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전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겠죠. 인하하기 전에. 그러면 시장은 미리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상승 쪽으로 연결될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상당히 말씀드렸죠.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청산가치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부적인 원인이 더 컸다 봅니다. 외국의 어떤 이제 지수보다는 그런 부분은 해결되면 또 가파르게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수출에서도 확실히 좀 변화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달 상당히 안 좋았던 구간이었는데 수출이 지금 이렇게 무역 수지에서 회복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수출 안에서 보니까 5.1% 13개월 만에 회복이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점. 수출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내년이 좋아진 것에 대한 걸 보게 되면요.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내년에 2024년도에 740억 불, 70% 정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핵심 부분들. 그래서 2025년도는 24%, 더 해내면 좋아지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 보면 이제 대만하고 비교해 보면 IT주의, 대만은 22%, 한국이 71% 좋아지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6%. 이제 아무리 좀 안 좋게 보여도 36%니까 지수는 봤을 때는 2,700대를 넘어가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700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익 전망치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1위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질 걸 보이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오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밸류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웃기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그 신용 부분들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파생 쪽이 가장 시장이 큰 상황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빨리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걸 좀 일시라도 정지해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잖아요. 원점은 다시 이제 찾아갈 겁니다. 제자리 찾아가겠죠. 그러면 내년에 한국 주식이 가장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애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라간 쪽도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먼저 올라간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수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수출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면 네, 좋은 결과 또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음, 거기에다가 지금 AMD 쪽이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 핫했던 게 AI 쪽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수출에 대한 회복도 나오고 있고 이제 좋아지는 구간이죠.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한 자리 쪽으로 축소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추이에서도 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2년 3개월 만에 고정 가격, 현물가를 넘어서 실적으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제 대형 회사하고 삼성 같은 회사들이 이제 고정 가격으로 거래합니다. 네, 그게 이번에 15% 정도 상승했어요. 31일 날 발표 내용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 결국은, 네, 어떤 현상입니까?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되죠. 계속 말씀, 예, 수요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아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변화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지표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가장 구분되어 있죠. 재고하고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번에 이제 그 보면은 산업 생산에서도 확실히 흐름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도요, 8.7로 이제 계속 그 9월 달에 나온 거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기대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네, 반도체에서도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서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도 23% 좋아지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도 12%대 후반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핵심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여기에 네, AI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MD까지 지금 모멘트 측면에서 예,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모멘텀은 AI 쪽의 모멘텀은 내년까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쪽으로만 주력해 있는데 또 다른 쪽도 계속 그 파급이 연결되고 반도체 산업이 좋아진다 봐야 되죠. D램 쪽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을 때 AI 클라우드 쪽, AI 서버 쪽을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들은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조금 더 이제 미미했던 회사들은 서로 간의 경쟁에서 밀렸거든요. 구글이라든지 메타.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서 바로 20억 불 투자하겠다. 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앞으로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대될 것 같은 경쟁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AMD도 엔비디아가 먼저 했잖아요. AMD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4분기에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AI 칩 관련해서 GPU 출 20억 불 확대될 것이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흐름들을 보여드렸죠. 4분기 중 AMD가 대량 생산한다 소식들 밝힐 거라고 왔죠. 근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AMD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아까 반도체 가격도 올라오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뭡니까? HBM, 그러니까 AI 쪽에 공급하는 HBM은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먼저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메모리 회사에서는 이 두 회사가 95% 점유율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있지만 네, 공급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나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늦었고요. 하나 체크해 보면 또 먼저 이쪽에 공급했던 이제 하니스 쪽의 점유율만 보더라도 디램 쪽에서 지난번에는 24%였는데 2분기만 해도 30%까지 점유율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HBM에 대한 수요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런 제품에서
엔비디아하고 AMD, 결국은 HBM의 탑재량에 상당히 이제 경쟁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도 후발주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장을 뒤따라서 HBM, 메모리, D램 쪽을 더 많이 탑재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밝혔고요. 네,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에다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도 주가가 급등 나왔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화에 적응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인텔이 이번에 보게 되면 네,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면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이르기까지 PC 수요하고 CPU 쪽 메모리 회복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CPU와 메모리 쪽의 아웃퍼폼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정가격 보여드렸죠? 예, 고정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내년 네, 4분기까지는 반도체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D램, 네, D램 쪽, 네, 결국은 이제 D램이라는 게 실적은 이제 우리가 뭐 DDR5도 D램이고요, HBM3도 D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패키징 해가지고 이렇게 칩을 잘라서 패키징한 게 이제 D램 쪽 DDR5, 5 제품으로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HBM은 이제 이게 성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하나로 이렇게 용량을 해줄 수 있는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개 칩을 나눠가지고 연결시켜 주죠. 그게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품이고요. 여기 안에 하나씩 뜯어보면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장비들이 주목받았던 거죠. 실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네, 내년에 HBM 여기 HBM입니다. HBM 이런 게 HBM 아까 보여드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여. 그래서 생산을 2.5배 늘린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으로 이제 역대급 시설 투자만 57조 원을 역대급 한다고 합니다. 한일수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가 HBM에 대한 생산도이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은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는 거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이제 후공정 쪽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공정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서 예,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아시는 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패키징입니다. 제품을 잘라가지고 이게 후공정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공정 안에서 이 8대 공정 안에서 이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웨이퍼의 제품을 가져다 이 아까 보여드린 이 웨이퍼에서 전공이 만들어진 이걸 절단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패키징 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보이는 제품 DDR5를 만드냐 HBM을 만드냐인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 관리가 이거 관련주들은 뭐 계속 반영되겠죠. 예, 뭐 대표적인 그 종목들은 분류가 되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제 가격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설 투자로 연결돼 있는 57조 원에 연결돼 있는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50%, 100%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 공정 안에 있는 거죠. 예, 보시면 이게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제품 나가면 이 제품이 이게 재고 쌓여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만드는 공장에서 선단 공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정 안에 있는 향후에는 이 8대 공정에 있는 종목들이 또 시설 투자가 연결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유인테크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니스의 증착 장비 관련해서 이제 ALD 쪽에 비중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지금 투자를 해서 바로 수혜는 아니지만 주가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진테크를 보시면 이 후공정 관련주가 아닌데 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저희 함께 서비스 받는 분들에게도 하여튼 아래쪽에서 사들고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제 2년, 3년 전에도 뭡니까? 이런 구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올라오면 나중에 뭐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점유율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 종목들은 예, 급락장에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종목들을 좀 예,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또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연결돼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그동안 뭐 보여드렸던 이제 종목들 안에서 이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뭐 이 STI도 여러분께 네, 이미 다 이제 저점에서 알려드려 있죠. STI도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아까 니폴로 장비 쪽이라든지 이래서 그 부분도 다 알려드렸었는데 네, 좋게 좋은 흐름을 탔고요. 이오테크스도 후공정이죠. 에이프를 자르고 이렇게 드릴로 구멍 뚫어서 패키지해주는 관련된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이라든지 한인스 쪽에 또 특히 삼성전자 연결점이 큰데 계속 그 증설하기 때문에 수혜가 되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관련을 보게 되면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STI도 네, 한 12,000원, 13,000원 구간에서 그런 부분들 되게 보여드렸었고 영상 보신 분들은 꾸준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또 투자하고 이거는 CCSS 쪽으로도 이제 중앙화학 공급장치도 공급하기 때문에 인프라 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내려오지 않고 이제 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삼성전자 57조 원의 투자에 있어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뭐 STI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이제 많이 소개도 해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하이닉스랑 연결돼 인프라 쪽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네, 반도체하고 OLED 쪽,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하고 약간 HBM 쪽에 연결돼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과거에 이렇게 흐름에서 네, 컨트롤했던 기업들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12,000, 13,000원에서 있는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많이 그 소개도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오 테크니스 같은 종목들 예, 대부분 아래에서 알려드렸죠. 네, 다 69,000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구간인 종목들이 이제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변화 축에 이제 빅사이클이 내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저점에서 다 알려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하드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핵심은 이제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가지고 이렇게 구축하고 있고 또 지금 D램 쪽이 살아난 이유는 AI 쪽은 HBM이라는 어떤 D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일반 서버에는 HBM이 안 들어가죠. 일반 서버 비교면 500기가의 DDR 들어가는데 AI 쪽에도 이제 DDR 제품이 이렇게 2배에서 4배 정도. 왜냐하면 AI 쪽에 돌아가게 되면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DDR 제품도 이제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쪽에서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 하고 이제 이게 AI 쪽은 GPU, 엔비디아하고 AMD 이쪽은 결국은 이 시스템 반도체이고 예, 메모리는 이제 HBM인데 이 파운드리 쪽이죠. 이 파운드리 쪽입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우리가 알아줬으면 이걸 아셔야 되죠. 어떤 거 아셔야 되냐면 네, 어떤 거 아셔야 되냐면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이탁 생산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MC가 1위고요. 삼성이 이제 뒤따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주목받고 있는 AMD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다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이탁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미국 텍사스 쪽 테일러 쪽에다가 이제 이런 파운드리 쪽 이탁 생산해주는 설계도를 받아서 이탁 생산해주는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래서 이런 메모리 쪽도 하지만 이 파운드리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AI 자율주행이 커지게 되면 동시에 여기에 삼성하고 연결돼서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아마 이제 강하게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HBM 관련주들, 네, 뭐 하나 마이크론도 이렇게 좀 밀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제 계속 네, 그 관련 산업에서 이제 계속 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복적인 부분들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 턴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받고 있는 거죠. A4를 가져다가 실적으로 이제 다 만들어주는 거죠.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부분들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풀 턴키식으로. 그래서 그 흐름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 마이크로나지 이 관련주들은 쉽게 내려오지는 않겠죠. 네, 아직까지는 계속 모멘텀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뭐 지난주 아미코 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동 부품 DDR5 쪽으로 수동 부품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네, 네, DDR5가 연결되면 결국은 앞으로 좀 달라진 점이 이제 이게 DDR4 제품이고 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5에서는 달라지는 게 이런 전력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파워 인덕터라는 이런 제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생긴 거죠. 수동 부품들. 수동 부품 쪽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아비코 전자 알려드리고 했는데요. 수동 부품에서 이제 실적으로 아비코 전자가 이제 수혜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DDR5 관련해서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이제 수동 부품 쪽 아비코 전자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래쪽에서 65% 정도 이제 흐름에서 좀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적으로 좀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파동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대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 모습이라서 DDR5 쪽에 연결되면 이런 부분도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체크해 보면은 이제 그 유진테크 아까 말씀드린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어려웠지만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나중에 해보게 된다면 이제 관련주에 있어서도 좀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이거는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핸들러 쪽, 테스트 핸들러 쪽에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 후공정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혜가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14,000원대까지 15,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면 또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그 구조의 흐름도 보겠지만 여기 들어간 이제 실적으로 HBM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덜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지난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올랐기 때문에 HBM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겠죠. 뭐 관련 아까 보여드린 그 기업들 중에 그러면 이런 기업도 한번 이제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추세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이 프로텍도 이제 디플로 쪽하고 연결되는 이제 다이 어태치 쪽, 그런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또 연결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도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 안에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 역대급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한다면 더 좋은 종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오늘 좀 열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뭐 관련해서 많은 이제 간단히 체크해 보면 이런 AI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보여드렸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당히 세 자리 상승을 많이 보여드렸고요. 전장 쪽도 마찬가지로 현대오토웨어가 저번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2차전지는 올해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로봇주들 많이 소개도 해드렸는데 여기 다 포함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시장에서 트렌드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또 이제 만약에 네, 이용하고 싶은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네,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진짜 저렴하게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차원에서 이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시청에서 하는 프로모션입니다. 11월 9일까지 진행하는 프로모션인데요. 네,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네, 이제 44만 원인데, 특히 여러분께 이제 10만 원 이제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세계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는데요. 11월 20일 날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34만 원 정도로 이런 2개월을 받을 수 있는 네,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대폭 이렇게 할인해 드리니까 이용하실 분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특강 관련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 참여해서 또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 앞으로 아까 삼성전자 50조 원대 투자하는 부분들, SK하이닉스까지 투자하는 부분에서 수혜 가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밸류의 특강을 이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건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들 누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ALS 21668-4392로 하시면은 네,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카드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고 그동안 네, 보여드렸던 이제 결과치를 보시고요. 네, 좋은 기회로 활용하셨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고 있고 확실히 이루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반전을 좀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3반기까지 네, 지수 우리 최근의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그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